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 지금의 배터리 시장은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루어진 3자 중심의 공급 체제로 개편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새 기업들 역시 활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있죠. 지난 시간을 통해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범국가적인 배터리 내재화 계획들에 대해 정리해봤고 오늘은 삼국 구도 속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중국 배터리 굴기의 선봉에 서 있는 이 CATL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대략적인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클라우드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기업들은 이 시장 초기에 죽음의 계곡을 넘어 2차 캐즘이 올 때까지 또 한 번 생존을 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립된 시장 정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3강에는 전통의 강자 파나소닉, 중국 배터리 굴기의 선봉장인 CATL, 그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진합니다. 작년 중국이 잠시 주춤하던 시기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던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 지금 이 영광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출혈을 감수하며 뚝심 있게 준비해온 LG화학의 지난 날들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3중에는 CATL과 함께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비아디가 버티고 있죠. 이 미들라인에 LG와 함께 한국의 배터리 사업을 이끌어왔던 삼성 SDI와 신흥 강자 SK이노베이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배터리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간 성적표가 나쁘지 않죠. 물론 여기까지는 너무도 잘 아실 만한 이야기들일 테고 이제 4약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4약까지를 이해해야 아시아 3국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배터리 산업의 정세가 그려지는데 이 4약의 기업 중 반은 중국, 반은 일본의 기업들입니다. 우선 두 개의 중국 기업들 중 고시원과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이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 나머지 일본 기업들의 경우 각각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과 짝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프라이머스의 경우는 원래 이름이 파나소닉 EV 에너지였고 출발은 도요타와 파나소닉의 합작회사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ASE는 닛산과 NEC의 합작회사로 출발한 배터리 기업으로 테슬라 이전 시대 이 전기차 시장 극초반기를 이끌었던 주인공인 닛산 리프의 배터리를 만드는 바로 그 회사가 되겠는데 완성차와 반도체 기업의 협력 아주 오래전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 배터리라는 단어를 준비해온 일본의 지난 날들이 녹아있는 듯하죠. 3강, 3중, 4약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배터리 시장의 대략적인 형세가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1차 캐즘을 건너 살아남은 이름들을 정리하고 나면 세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중국, 일본, 한국 또 이렇게 아시아 3국으로 만들어진 세 국가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꽤나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시장의 싸움이 2차 캐즘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우리가 경쟁해야 할 가장 강력한 적 CATL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 위에 써져 있는 이 기업명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의 전자기업 이 TDK 산하의 하드디스크 제조회사를 다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정위친. 그렇죠. 현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의 창업자인데요. TDK 산하 SAE에 근무하던 그는 이직을 준비하다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의 사장, 기술 담당이사의 공동 창업 제안을 받고 배터리 기업을 설립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업이 CATL의 전신인 ATL이죠. 애초에 이들이 배터리 회사를 설립한 배경에는 MP3나 휴대폰과 같은 작은 스마트 기기들의 판매 증가로 이 배터리 사업이 흥할 것이라는 인사이트가 있었고 이들의 예상은 적중하죠. 이후 ATL은 애플 아이팟의 배터리 납품사로서 빠르게 안전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즈음 이들이 몸담았던 모회사인 TDK가 이 ATL의 인수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가 2005년 주식 100% 전량에 총액 1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딜이 맺어지고 ATL은 TDK의 자회사가 되죠. 이제 돈도 벌고 사업도 순항하던 시기 정위친은 이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정위친이 ATL을 만들 때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2011년 정위친의 머릿속에는 전기자동차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렇게 다시 그의 배터리 비전은 최신화되고 그가 만든 기업의 이름에도 컨템포러리라는 단어가 붙죠.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 현재 세계 1위의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한 CATL의 설립 배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기업이 단 2년 만에 세계 전기차 점유율 2%를 확보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만하지만 2018년에는 20%, 그리고 지금은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하겠는데요.
ATL에게 애플이 있었던 것처럼 초창기 CATL에게는 BMW와 폭스바겐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들에게 세계 수준의 기술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불과 10년밖에 안 된 신생 기업에 기술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음과 같은 세 연결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벨 연구소, 두 번째는 ATL의 모기업이자 CATL의 핵심 관계사인 TDK, 그리고 삼성 SDI라는 단어를 들 수 있죠. CATL의 전신인 ATL은 바로 이 벨 연구소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 특허를 구매함으로써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죠. 이후 ATL은 확보해낸 원천 기술을 토대로 빠른 속도로 기성 기업들의 기술력 수준을 따라잡았다는 것인데요. 만약 ATL이 그저 자본의 힘으로 기술을 사고 값싼 노동력에 의지해 내수 기업들에게 납품받는 구조로만 성장했다면 아이판용 배터리를 애플에 납품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우선 CEO인 정이친 본인이 중국 과학원 물리연구소 출신의 배터리 엔지니어이자 공동 창업자들도 모두 관련 기술의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으며, 무엇보다 실제로 당시 등장한 ATL의 배터리들은 단순히 가격이 싼 것을 넘어 경쟁 기업의 제품보다 높은 배터리 용량을 구현했다는 것이 포인트죠. 1999년에 만들어진 기업이 단 5년 만에 애플의 공급망을 뚫기까지의 시간들, 이때 근저에 있었던 것이 벨 연구소의 핵심 기술들, 다시 말해 미국의 배터리 기술이었다면 여기에 일본의 배터리 기술이 더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TDK의 인수죠. 이 TDK가 과거에는 테이프 제조사로, 그리고 지금은 무라타와 함께 등장하곤 하는 MLCC 제조사로 대부분의 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겠지만,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TDK는 과거 찬란했던 반도체 일본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자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 유력 진영으로 다시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TDK가 ATL을 인수한 이후 정확히 어떤 기술을 ATL에게 전해주었는지 특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확실한 것은 TDK의 인수 이후 ATL은 시장 내에서 더 확고한 기술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ATL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ATL의 배터리가 중국 내수 기업들과 앞서 이야기 나눈 애플을 넘어 삼성 갤럭시에 채용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죠. 물론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몫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지만, 그 수많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 중 ATL이 삼성의 공급망에 올랐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과거 유명했던 노트7 발화 사건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당시 발화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삼성 SDI와 함께 등장했던 또 다른 배터리 납품사가 바로 ATL입니다. 그럼 문제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복잡한 이야기들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 특히 아이폰 12, 갤럭시 S21에도 ATL의 배터리가 채용된다는 점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불과 1999년에 만들어진 중국 배터리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지점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분명한 단어들이 있다는 것. 벨 연구소에서 구매한 리튬 폴리머 기반 기술의 ATL의 내부 역량, 여기에 더해진 TDK의 기술력, 중국 IT 굴기가 맞춰야 하는 핵심 퍼즐,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한 ATL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까지 오면 그 다음 물음에 대한 대략적인 해답이 떠오르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이미 정이친의 머릿속에 있던 또 다른 단어, 그렇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정이친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두 번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앞서는 CATL의 전신격에 해당하는 ATL의 이 기술 확보 과정들을 간단히 정리해봤고, 이 ATL의 핵심 인력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CATL이기 때문에 2011년에 만들어진 배터리 기업이 채 10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죠. 여기에 일각에서는 삼성 SDI와 동맹을 맺고 10여 년의 시간 동안 전기차 로드맵을 설계하던 BMW가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CATL 기술 발전을 일부 도왔다는 그런 식의 이야들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의 여타 중국 IT 굴기들과는 다르게 CATL의 케이스는 기술의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이겠죠.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부터 정이친과 CATL의 배터리 시장에서의 전투는 이미 이겨놓고 버리는 전쟁과도 같죠. 2016년 비아디와 CATL을 비롯한 자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충분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자 중국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당시는 테슬라의 본격적인 출현 이전이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은 일본이 주도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방아쇠를 당긴 이후 시장은 완벽히 급변하게 되죠. 이 당시에만 해도 수면 아래에 있었던 기업 CATL이 파나소닉마저 제쳐버리고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5년여의 지난 시간 동안 CATL의 매출, 영업이익 곡선을 보면 기술력을 갖춘 중국 기업이라는 문장이 가진
가진 그 무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동안 중국의 핵심 부품 굴기들은 대개는 내수 시장을 넘어서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CATL이 주도하는 이번 배터리 굴기는 확실히 다릅니다. 기술력이 담보된 중국의 배터리 굴기는 중국 완성차 기업들을 넘어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핵심 완성차들의 선택을 받고 있죠. 현대차와도 이미 2017년부터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현대차의 차세대 배터리 입찰에서도 CATL이 2차와 3차 거래선에 포함되었는데요. 사실 현재 이 완성차 기업들에게 CATL은 무조건 함께 가야 되는 파트너입니다. EU 국가들을 모두 합해야 겨우 비슷한 규모를 만들 수 있는 압도적으로 거대한 이 중국 시장을 두고 여기에 중국 정부는 CATL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고, 여기에 CATL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공급 능력으로 이 배터리 굴기의 성공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새 배터리 기업을 응원하는 우리가 이 CATL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 우리는 CATL을 통해 한층 더 진화한 중국의 IT 굴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기술력마저 갖춘 중국의 굴기, 여기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CATL의 과거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TDK의 존재인데, 정의친이 CATL을 떠나기 전 이미 TDK가 ATL의 지분 전량을 인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의친이 새롭게 시작한 CATL과 이 TDK 사이에는 더 이상의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정의친이 CATL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TDK가 가지고 있던 CATL의 지분마저 중국의 외국인 투자범의 계정으로 이후 모두 매각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이 지분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오래된 중일 배터리 동맹이 계속해 함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8일 TDK는 CATL과 배터리 관련 JV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두 기업 간의 배터리 관련 기술을 상호 제한 없이 사용한다는 부분인데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양사의 파트너십, 그 위협적인 중일 동맹이 아직도 확고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이 TDK가 무라타, 다이오 유덴, 도요타 등과 함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전고체 전지 개발에 뛰어들어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진영 중 하나라는 것이겠죠. TDK의 경우 2018년 세라차지라는 작은 IoT 기기용 전고체 배터리를 이미 양산에 성공한 진영이라는 점 정도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다 있는 CATL의 기술 비전, 배터리라는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 시장을 두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진화한 경쟁 상대에 대해 계속해 주의를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